그러니까 야당에서는요. 예. 그 어쨌든 지금 상황을 넘겨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시켜서 이거를 눌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대선 주자를 출마시켜서 대통령을 취임시키고 대통령 취임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공소 취소시키는 이런 이제 플랜을 짜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예.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뭐 그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그런 예. 가능성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들이 논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탄핵하는 거 이꼬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출마와 대통령 당선까지 예. 이어지는 상황을 논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반대표 없을 거다. 우리 반대표 전부 다 할 거라 믿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 거냐라고 의견을 모이면은 그렇게 참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할 경우에 경우의 수가 6개다. 그래서 제가 좀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죠.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러니까 6가지의 경우의 수. 일단 그렇죠. 자진하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하야는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저렇게 되면 정말 뭐 바로 대통령이 자진하야 하자마자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아마 저게 차기 대선이 가장 빠른 방법이죠. 저것도 법률적으로는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네. 그러면 탄핵 소추가 통과된 순간에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하야도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진석 방통위원장도 탄핵 걸려버리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이번 주나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자진하야인데 저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대통령의 어떤 그 스타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에서도 자진 하야에 대해서는요. 예. 아주 소수 의견으로만 지금 있는 거라서 예. 당에서도 지금 자진 하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진하야하고 60일 이내 선거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재명 대표의 저 사법 리스크 시나리오에도 네. 가장 유리한 상황이 그렇죠. 된다. 뭐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가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돼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헌법재판소가 최대 180일 이내 결정이 나오자면 보통 한 석 달 정도. 그렇죠. 그럼 석 달 만에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참 보고 싶지 않았던 헌재 결정 뭐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주문을 그 헌법재판소장을 직무대행하는 사람이 있는 어쩜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로부터 또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헌재의 판단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보면요. 굉장히 헌재가 뭔가 탄핵을 인용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예. 헌재 가게 되면 굉장히 이걸 구체적으로 봐요. 그렇죠. 꼼꼼히 보고 예.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데 그래서 이게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란죄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이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물론 이제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예. 국민들한테 준 쇼크, 경제 쇼크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지만 이걸 법적 책임으로 따지는 거예요. 즉 헌재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중대한 헌법이나 그렇죠.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죠. 탄핵 예. 사유인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아까 세 번째 시나리오가 탄핵 기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어쩌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생명이 극적으로 부활할 수 있지만 전국은 정말 소용돌이 다시 그렇죠.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러니까 기각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는 중차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아니야라는 헌법재판관이 한 4명은 원래 돼야 기각이 되는 건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에요. 네. 그리고 탄핵 소추되는 순간 대통령 정지돼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지금 탄핵 소추하겠대요.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탄핵 자 3명 자 이렇게 추천했으니까 임명하시오. 그러면 아니 무슨 국무총리도 아니고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내가 임명해도 되나? 그래서 그 임명을 놓고도 아까 분명히 논란이 생겨서 그런 경우에 하여튼 뭔가 그 좀 지금 헌법재판소를 저렇게 약간 거의 준마비시키다시피 한 민주당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후폭풍 때문에도 약간 그렇죠. 탄핵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예. 그 부분은 좀 짚어봐야 되고 네. 제가 막 민주당 입장에서도 괜히 저렇게 해놨네라고 좀 후회할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죠. 예. 자, 그다음 네 번째 시나리오.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사실은 저 이야기가 비상계엄하기 전에는 좀 많이 거론됐었던 그렇죠. 거기도 하죠. 예. 여기저기서 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이게 뭐 혹시 특별하게 느낄 수 있을 건데요. 임기 단축 개헌은 역사 오래됩니다. 예. DJ 때 저희가 처음 나왔어요. 예. DJ 때 저희가 처음 나왔고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하자는 게 핵심 내용인데 예. 왜냐하면 정책의 연속성, 그다음에 정권 어떤 그 책임성 이것 때문에 하자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하고 4년의 국회 임기, 그러니까 어떨 땐 이렇게만 물렸다. 그렇죠. 이렇게만 20년에 물렸다. 한 번씩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중간 평가를 받는 것도 이상하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시작하자마자 총선을 치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떨 때는 마지막에 치르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춰주자는 그렇죠. 것도 맞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예, 예. 87년에 이제 개헌되면서 그때 지금 5년 단임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왜 5년 단임제를 했냐면 군사 정권이 계속 정부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목적으로 5년 단임제를 못 박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국가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력이 올라가면서 국민 인식도 높아진 거죠. 예. 그러면서 중간 평가 제도를 넣자. 예, 예. 그게 이제 4년 중임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DJ가 그걸 제안했었고 근데 그게 IMF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IMF 때문에 제대로 논의가 안 됐었죠. 예, 논의가 안 그렇죠. 됐었고 예. 그 이후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고 문재인 정부 때도요. 2018년에 저희가 한번 나왔습니다. 예. 사임주의자. 근데 이것도 전부 다 묻혀버리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줄인다는 그 비싼 대가를 그렇죠. 당선되고 나면 저래도 내 임기가 5년인데 그렇죠. 1년이나 뭉텅이로 탁 자르기 그렇죠. 사람이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정상적인 온전한 상태에서 이 개헌안을 꺼내도 논의가 될까 만한 상태인데 예.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특별한 모멘텀이 생겨버리니까 그럼 이참에 이제 개헌 이제 4년 중임 개헌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또 정치 또는 뭐 법학계 계신 분들의 의견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원래 취지대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선은 2년 그 대통령 선거하고 2년씩 맞물리기 이렇게 엇갈리게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선거를 대통령 선거랑 동시에 하자 그거였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그렇죠. 사실은 내후년 2026년 6월 그때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고 되는 거고 원래대로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 1년쯤 임기를 양보하는 그런 네. 기간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한 1년 6개월 뒤가 너무 멀어 보여서 1년 6개월까지 그러면 그렇죠. 지방 예, 사고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두고 있어야 되냐 또 뭐 그런 논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춘다 그러면요. 예. 지금 있는 지방 이제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임기를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 가지고 하자라고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그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지방 의원들이 지금 헌법에 따르면 이게 4년으로 임기를 보장해서 국민 그러니까요. 뽑아준 직인데 그거를 국회에서 예. 논의해가지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또 제2, 제3의 논란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그 검토할 때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개헌을 주로 제안을 하면요. 주로 반대한 게 야당이에요. 예.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요. 임기 막판에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예. 그때 그 돌파구로 제시했던 게 예. 임기 단축 개헌이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때도 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무산됐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지금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은 뭐 지금 곱게 안 볼 겁니다. 뭐 오늘 방송에서 어떤 패널은 그렇게 비유하던데 아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란 떡이 지금 눈앞까지 왔는데 그렇죠. 임기 단축 개헌 이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왜 감수하려 하겠느냐. 그래서 야당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반대해서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바꿔 생각하면요. 예. 이재명 대 그런 생각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고 한 번 더 하면 되지. 8년짜리 대통령. 8년째 대통령을 노리고 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성정이라는 걸 보면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배팅, 결단력을 좀 과감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협상팀이 꾸려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을 또 할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봐요. 우리 이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임기 단축 개헌을 일정만 좀 빨리 한다면 네. 오히려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고 보신다. 보는 거죠. 한번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아 있는데요. 아까는 임기 단축 개헌이었고 또 그렇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통령이 구속돼서 구속을 사고로 보고 헌법에 따라서 직무정지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가 아니라 네.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 저거는 사실 그러면 뭐 기한은 그다음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거 개헌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 구속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뭐 그야말로 여야와 대통령까지 같이 논의해서 그럼 이때 하야하고 계속 수사 받아라 한다든지 그렇죠. 조금 더 그래. 공간은 열려 있게 예.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굉장히 합이 잘 맞으면요. 저 상태가 제일 좀 논란이 적게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부터 저 방안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탄핵 소추까지는 좀
너무 빠르지 않냐는 게 여론의 지지를 조금만 얻으면 저 방안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제가 오늘 드는 느낌은 이 또 탄핵 그 불참에 대한 여론이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실 이제 국무총리 대행 체제라는 거는 그냥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그 담화했던 그 내용인 거죠. 근데 저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또 어제 또 밝혔습니다. 예. 이게 공동으로 정부 운영한 건 아니다. 국정 그렇죠. 운영한 건 예. 아니다 하면서 그 취소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요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당 대표는 당원이 선출하거든요. 예. 당원이 선출한 사람이 국정 운영 이끌고 가겠다. 이거는 문제가 그렇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은 이제 손을 놓겠다라고 이제 뭐 일종의 그렇죠. 하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한다는 건데 저희가 가장 큰 문제는 법률적으로 너무 기반이 느슨해서 정말 무슨 그렇죠. 그렇죠. 권한대행이 정식이 아니니까 뭐 해외 나간 상태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병고가 있어서 갑자기 누워 그런 있는 것도 것도 아니고 예. 그 상태만 확실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예. 이 상황에 스트레스 받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돼버리면 저 상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상황. 예를 들면 본인 너무 스트레스 받아 뇌졸중이 왔다거나 예. 이런 상태 되면 물론 이건 아주 가능한 가정입니다. 거지. 가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제 짚다 보니까 나온 말씀이 그렇죠. 저희가 뭐 예. 그런 걸 바란다든지 그런 건 그런 건 절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나리오로 가능하려면 그건 합법적이에요. 대통령이 뇌졸중에 쓰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시나리오 구속 따른 내지는 다른 사유에 따른 사고가 생겨서 그렇죠. 직무정지인데 예, 예. 저거는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것처럼 자, 대통령은 이제 손 띄실 거고 우리가 대통령을 주례회동도 안 그렇죠. 하고 예, 그러자 그렇죠. 그냥 예. 내가 대행한다. 예. 저는 제가 국정을 챙기겠다는데 네. 이제 규정이 없어서 네. 계속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좀 짚어봤습니다. 저중에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탄핵 소추안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큰 분수령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거기서 일단 부결이 된다든지 또 여론도 조금 뭐 탄핵에 대해서는 조금 호흡을 좀 가다듬자는 여론이 좀 생기면 그럼 정말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 쪽 이런 쪽이 아마 될 텐데 만약 이번에 탄핵이 혹시라도 가결되면 뭐 그냥 완전히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가결돼 버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른 근데 지금 시나리오가 분위기는 상관없이 없는 당의 거죠. 분위기나 이런 거로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에 보면 지금 국정안전 TF가 운용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대충 방향이 나올 것 같은데 예. 그거를 가동시킨 거는 탄핵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예요. 탄핵을 찬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죠. 탄핵이 가능한 거면 그런 TF는 그렇죠. 만들 그 필요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예, 안 되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예, 예. 지금 또 원내대표 새로 뽑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원내대표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지금 당 지도부가 원내대가 아닌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추경 원내대표가. 예, 예. 그래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구성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탄핵에 대한 어떤 염두에 두고 한다 그러면 이것도 굳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저기 원내대표도 지금 중진 의원들 뭐 나경원, 권성동 뭐 예. 이런 분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마 경선보다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서로 추대해 가지고 예. 원내대표를 이제 뽑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국민의힘 TF 속보가 나왔습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 이런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TF 예. 오늘 발표했네요. 예예. 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테스크포스 그러니까 이양수 네. 의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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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테스크포스 네. 팀장을 맡고 있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등 두 기한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의원이 이런 걸 또 의원들에게도 보고했다. 그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해도 다음 대선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이번 대선은 적용이 안 되지 않나 해서 TF의 검토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저희가 뭐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이 없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질서 있는 퇴진의 시점이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앞당겨지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하야와 결국은 조기 대선 이렇게 가는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2월 또는 3월에 하야라고 조기 대선 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 달 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달 뒤에 이제 대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선이 내년에 5월 또는 6월에 있겠다. 아니 이거 때문에 4월 아니면 4월 아니면 4월 아니면 5월에 있다. 예. 이 얘기가 되는 건데. 글쎄요. 지금 이 안은 사실 민주당에서는 입장에서 보면은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를 해서 네. 탄핵 결정되고 하는 거하고 시점하고 비교해도 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탄핵이 조금 이런저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면 탄핵보다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잘함 이런 생각을 민주당이 가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예. 이걸 거절할 이유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 그 가도에는 괜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지금 선거가 예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월 그건 선거인데 대선 주자,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확정되는 게 거의 한 달 반 전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대선 주자 지금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그 대선 주자를 사법부에서 어떻게 선고를 하겠느냐, 이제 이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떻게 고등법원의 그 항소심 2심 선고는 나올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선고까지 돼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는 시점상으로 볼 때 저는 이건 이제 만약에 지금 속보가 나온 것처럼 2월 하야 4월 대선 또는 늦어도 3월 하야 5월 대선에서 5월에 대선이 아무리 늦어도 열리는 상황이 만약에 네. 뭐 여야 합의가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실현돼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유죄 확정 판결 이에 따른 출마 제한 이 일은 발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근데 이런 예. 상황을 또 시나리오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 법원이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법 정의를 실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가지고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633 원칙이라는 게 딱 그 6개월 끝나는 시점, 3개월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그 안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안에 그 하라는 안에 하면 거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내년 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선고를 땡겨서 12월 말이나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월 저는 그러면 100%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가 아까 걱정했던 시나리오 법원이 이렇게 일단 그 법원도 재판부 탄핵 탄핵. 소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에서 없애는 그렇죠.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 거부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걸로 대응할 거기 때문에 그걸 법원에서 이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우리가 괜히 이걸 서둘러서 해봤자 오히려 그런 되치기를 당하고 오히려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제 예상. 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제가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보는 예, 게 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판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했다고 해서 판사를 탄핵시키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입법 그 농단 그거를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 살리려고 이 상황까지 만들었 게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불 여론의 것이. 역풍이 거세게 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여튼 이건 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이 여진 이게 지금 비상계엄 상황과 그 상황이 붙어 있으면은 예. 조금 애매하게 한데 이게 조금 떨어지면요. 예. 이게 먼지가 깔아앉으면 사람들이 이성을 찾고 침착해지고 예.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흥분된 상태라서 먼지 속에서 막 눈 감고 앞에 막 사물을 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혼란이 가는데 예. 먼지가 깔아앉으면 좀 이 안에 대해서 어느 과연 실익이겠느냐 이것을 국민들도 막 판단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는 이제 이런 이 국민의힘 TF의 초안이 만약에 이제 잘 그대로 통과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가정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그런 우려가 있다. 네네네.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네. 좀 짚어드린 겁니다.